병원 자판기 한번 잘 찾아보시면은 환탑하는 데가 없을 거예요. 홍도가 황권했네. 레지던트 쌤이 울 만큼 좋아할 일을 했네. 그러니까 에이턴 홍도 뒤집겠네. 한 달 동안 계약하시고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저희가 스르생 8화 함께 보려고 왔고요. 이거 올라갔을 때는 진짜 끝났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아니 확신합니다. 끝났죠. 네, 네. 하여튼 그래도 저희가 좋아했던 드라마 같이 이제 리마인드하는 마음으로 말하지 말고. 네. 좋아하는 드라마 네, 좋아하는 리마인드하는 마음으로 같이 좀 보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봐볼게요. 오늘 늦는다고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네, 됐어? 그 겨울이 가버렸잖아. 동창회라더니 일찍 끝났어? 너 무슨 일 있어? 없어. 무슨 일이야? 또 무슨 일 있는 얼굴인데. 너 뭔 일 있어? 없어? 여자친구가 청혼하려고 그랬는데 가버렸잖아요. 그냥 가버렸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진실이로 청혼하려고 그랬어. 아, 근데 이제 진실이가 가버린 거야, 군산으로. 갑자기 반지 준비했는데 들어왔어. 내가 집에 있었어. 이렇게 말을 서로 아껴. 얘네 둘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는 원래 좀 말이 없는 스타일이니까. 둘 다. 우리는 좀 나불리는 스타일이잖아요. 너는 우리였으면 술 안 먹지. 이제 탄산수나 콜라를 마시면서 치킨 시켜갖고 먹으면서 얘기하죠. 오늘은 몸에 안 좋은 콜라 마셔야겠다. 그리고 청혼하려는 거 모르겠어? 알겠지? 얘기 안 했겠어? 겁나 준비했겠지. 그 옆에 있었을지도 몰라. 어, 근데 진실이가 안 와. 다 알지 뭐. 우리랑 좀 다르죠. 여기는 좀 다른 캐릭터. 감춘다기보다 그냥 굳이 말 안 하고 굳이 말하는 약간 과묵한 느낌? 넌짓이 그냥 서로 그냥 알고 그냥 서로 무슨 일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 그런 좀 사람들인 것 같아. 수술 시간을 아직 못 들었어요. 아, 수술 시간은 전날에나 알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입원하시면 주치 모르지.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아, 맞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 주세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담관도 생전 처음 듣는데 애 장까지 건드리는 수술이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이 그쵸. 돼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라도 우리 애 큰 수술 받는다고 하면 걱정돼서 이것저것 막 물어볼 것 같아요. 자, 1번, 2번은 대답해 드렸고 3번. 수술하고 퇴원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려요. 이게 사실 수술 받는 입장에서 수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를 뭐 약간 저어하거나 아 이래도 되나?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전문의는 집도인은 그 지식이 전문가잖아. 그러니까 자판기 누르듯이 툭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에 답해주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물론 막 너무 세세한 것들을 외래 시간에 다 대답해드릴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적어서 질문하시는 거는 굉장히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갑자기 의사 선생님들 딱 보고 이야기하면은 말 안 나와요. 그리고 낯선 환경이잖아. 낯설기도 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은데 이걸 못 물어보고 보통 나올 때 생각이 나고 막 그게 그래요. 얼마나 많았으면 문고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따로 있잖아. 내가 나오려고 문고리를 딱 잡았을 때 아 이거 물어볼 걸 했을 때 돌아볼 수 있으면 다행인데 보통 나가지. 근데 우리나라 좀 외래 환경이 좀 이렇게 좋지가 않아서 보호자분들도 알잖아요. 내 뒤로도 환자들 엄청 많이 있는 거 아니까 이런 압박감 때문에 적어 놓으신 것도 잘 못 물어보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입원을 하게 되면 좀 상황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번은 완전 다르죠. 네, 제가 이제 입원 환자분들을 보는데 저희는 그래서 미리 메시지를 다 보내거든요. 이제 회전 언제부터 돌 테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미리 적어 놓으라고 해요. 왜냐면 제가 갑자기 딱 가면은 괜찮으시죠? 그러면 괜찮다고 하세요. 그리고 뭐 궁금한 거 네. 없어요? 없어요. 이러면 네, 그러고 이제 그냥 제가 지나가면 그때 생각이 나시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미리 적어놓고 이렇게 의사 만나면 물어보는 거는 서로 좋은 것 같아요. 당연한 권리고 아셔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네. 대동맥 쪽 보여주네. 표정 엄청 안 좋네. 이거 옛날 시즌에서 이식받았던 환자.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심내막염은 맞는 것 덜렁덜렁. 같고요. 아버님은 대동맥 판막 쪽에 염증이 생긴 것 같습니다. 왜 생긴 건가요? 면역 억제제를 쓰고 있으니 심내막염이 더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원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심내막염은 면역 억제제를 안 쓰시는 분에게도 생길 수가 있어요. 수술을 해야 하나요? 네, 수술하셔야 됩니다.
일단 대동맥 판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판막이 녹아내려 판막이 잘 닫히지 않고 피가 셉니다. 대동맥 판막 역류라고 하는데 심장에서 전신으로 뿜어낸 혈액이 나갔다가 자꾸 되돌아와 맴도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숨이 차신 거고요. 또 균덩어리가 판막에 붙어 있어서 이게 언제 떨어져 나갈지 모릅니다. 균덩어리가 날아가서 뇌 쪽 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올 수도 있고요. 항생제는 시작했지만 수술은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심내망경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뛰는 게 판막인데 그 뒤에 보면 뭐가 이렇게 펄럭펄럭하잖아요. 그게 이제 베지테이션된 균준 그렇죠. 콜론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심장이 이렇게 쥐어짜잖아요. 쥐어짜다가 이렇게 좀 다시 이렇게 팽창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한번 쥐어짜면 피가 일로 나갔어. 근데 이렇게 딱 팽창을 할 때 이 나갔던 피를 다시 빨아당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얘는 이제 가야지. 네. 그래서 여기에 판막이 딱 닫혀요. 이 아래쪽에서 피를 다시 빨아들이도록. 근데 막아줘야 되는 판막이 지금 역류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새는 거예요. 네. 피가 그래서 그러니까 제대로 피가 못 가는 거지. 빡 당겼는데 가던 피가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피가 안 가니까 우리 몸은 심장 기능이 떨어진 걸로 느껴가지고 숨도 차고 몸도 붓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심내막염은 사실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치사율이 100%. 완전히 녹아버리면 이제 그냥 네. 끝나는 거죠, 사실. 수술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항생제 뭐 한 달 이상 써야 돼요. 맞아요. 4에서 6주 이렇게 써야 되는 굉장히 심각한 질환인데 심지어 이렇게 이 판막이 막 닫히는데 균이 붙어 있다. 이러다가 흉 날라가 여기서 대동맥 타고 날아가면 얘네가 머리로도 날아가고 막 온 곳에 혈전을 뿌릴 수가 피를 있어요. 막아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핏줄을. 막 손톱 같은데 이렇게 막 혈전이 생겨가지고 막혀있는 이런 것들도 보이고 머리로 가서 뇌경 생기거나 이러면 정말 바로 사망할 수도 왜냐면 이게 있고 그냥 그래서. 피똥이도 아니고 균똥이거든. 네, 균덩이에요, 균덩이. 있다면 뭐 족보에도 나와 있는 아주 전통적인 징크스 그 정도? 우리 홍도 그게 귀여워. 뭔데요? 우리 홍도. 또 니도 물어봐. 몰라? 홍도가 아이스크림 사왔잖아. 아래 연차가 돈 주고 산 과자나 음식 그거 하나라도 먹으면 그날 당직에 환자가 후수수수 하늘에서 환자가 후수수수 내리잖아. 그쵸 선생님? 홍도 너무 좋아 난. 홍도야 이거 혹시 네가 산 거야? 네 돈 주고 네가 산 거야? 어떡해요, 선생님? 이런 징크스 같은 게 있나요? 이건 처음 들어봤어. 나 처음 들어봐 나도. 내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환자 없다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환자 없다, 너무 스테이블하다, 어. 베드 비었네. 괜히 우리가 이런 말 하면 그 상황이 더 부각되잖아 느낌이. 그렇지 그냥 환자 없다 그래가지고 씨. 그러니까 이거 누구 탓하기도 너무 좋아. 뭐 병원 자판기 한번 잘 찾아보시면은 환타 파는 데가 없을 거예요. 환타가 환자를 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환자가 많다 이런 그러니까 뜻인데. 환자분이 많다는 것도 있고 환타하면은 환자분이 언제든지 나빠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분이야. 근데 꼭 인학중이 단체 설 때만 그런 게 터져. 그럼 환타 의사야 인학주는. 네, 그렇게 환자를 많이 타고 환자를 많이 보시던 분이 평생 볼 환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개업하면 자기 환자는 없다. 자기 하나 그런 얘기도 있죠. 그건 너무 좀 약간 그러진 않겠지. 이 징크스는 처음 봤네. 나 처음 봤어. 아 홍도가 얼마나 착해. 나 이렇게 뭐 사와가지고 나눠 먹는 인턴 인턴 때 쌤은 이렇게 쉽지 않지. 해결해서 일을 빵꾸 내고 산 것 같기도 하고. 피 엄청 흘렸네. 근데 환자가 스테이블해 보이지? 이거 약간 드라우즈인가 보다. 그치? 드라우즈. 의식이 뚜렷하진 않네. 근데 딱 보니까 산모가 되게 가만히 있잖아요. 이건 의식이 처진 거예요. 특히 산부인과 출혈처럼 이 매시브 블리딩이 확 있어버리면 혈압이 뚝 떨어져요. 혈압이 뚫어지면은 뇌로 가는 혈액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의식이 저하가 돼요. 의식이 떨어집니다. 네, 의식이 저하가 되면 이제 막 보면은 다리도 이렇게 다리 올리세요라고 안 하고 그냥 그 다리 잡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의식이 좀 처지면 뭐 전신 힘도 빠져요. 출혈이 많은 상태에서 오히려 생각하면 사람 뭐 놀라고 이럴 것 같잖아. 오히려 많은 출혈이 오히려 나면 혈압이 너무 떨어집니다. 의식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되지. 아직 초음파는 못 봤는데요. 28세 프리미인데 개인 병원에서 급속분만 했다고 하고 서빅스 라세레이션이 있어서 수차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푼더스는 펌하긴 한데 로어 세그먼트 수축이 좋지 않습니다. 다이탈 언스테이블하고 스피큘럼 봤더니 블리딩 양이 꽤 됩니다. 환자는 이미 드라우즈한 상태입니다. 그치, 드라우즈하지. 엠볼리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세레이션 심했다는 거야? 초음파 볼 때 혹시 복강 뒤쪽으로도 피 고였는지 한번 봐봐.
서빅스 라세레이션 있으니까 이런 환자는 가끔 로우세그 쪽으로도 라세레이션 있을 수도 있어서 레트로 페리토니움 헤마토마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봐야 돼.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28세 초산. 네, 28대 초산이고 급속뿐만 아니라 애가 너무 빨리 나오니까 너무 빨리 나왔어.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서비스 그러니까 자궁 경부 쪽으로 찢어진 거죠. 찢어지니까 보통 압력이 강했겠지. 이런 건 우리 동산 쌤들이 더 잘해주시겠지만 자궁의 위쪽은 뻔하게 여긴 수축이 잘 됐는데 아래쪽이 찢어진 부분이 약간 좀 수축이 안 돼가지고 그쪽에서 피가 많이 나고 있는 상태고 피가 정말 너무 많이 나가지고 환자가 혈압도 좀 떨어지고 의식도 처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엠볼리란 말이 나오는데 엠볼리는 시술이에요. 시술. 색전증이라고 허벅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쪽 혈관을 타고 가요. 그래서 조영제를 쏘면은 피가 막 나고 있는 부위는 이 혈관 바깥에 조영제가 새요. 이렇게 새요. 그러면 거기를 딱 막는 거예요. 시술을 통해서. 근데 이런 거는 안정적이게 할 수가 있는데 환자가 너무 이제 언스테이블하니까 바로 좀 아니면은 이제 뭐 수술방으로 가자. 유효한 거는 혈관이 하나가 맞아, 문제야 되는데 밑에가 터져가지고 피가 막 양쪽에서 나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를 막아서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수술 가야죠. 뭐 이거는. 산모 바이탈은요? 펄스가 몇 회죠? 펄스. 73에 47고 펄스는 118회. 헤모글로빈은? 팩 RBC 4개 수혈하고 마지막 들어오기 전에 CBC 돌렸는데 헤모글로빈 5.4였습니다. 플레이트렛은? DIC 심한 거 아니야? 5만입니다. 초음파 소견은 어때? 복강 내출혈 있어? 잘 안 보였습니다. 지금 보면은 처음 들어올 때부터 바이탈이랑 펄스, 하트레이트 물어보죠. 이게 왜 물어보냐면은 몸은 보상을 하려고 해, 혈압이 떨어지면은. 근데 이렇게 피가 확 나면 혈압이 뚝 떨어지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보상이 심장에 더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트레이트가 확 뛰어요. 그러니까 심박 출량이 혈압하고 심박 동수를 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떨어졌으면 이게 올라가야지. 그쵸. 보상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입원한 환자분에게 출혈 있는 분들은 저희가 환자분이 혈변 같은 게 있다 이러면 사실 혈변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단계에 고여 있다가 나온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딱빵 터졌다 그러면은 하트레이트가 한 60, 70이던 게 갑자기 110으로 뛰어요. 그래서 심장이 두 배로 네. 쭉 뛰는 거예요. 이렇게 혈압은 괜찮아. 그런데도 갑자기 환자분이 가만히 있는데 심박동이 확 뛰어. 얘가 이러면은 보상해주고 있는 뭔가 거예요. 생긴 거예요. 환자분을 잘 보는 것 중에 이런 게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렇게 펄스레이트 이제 바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재밌었고 이 헤모글로빈이 5점 몇이라고? 5.4. 뭐, 정상이 네 개- 한 12 정도 되나? 예, 12 정도 되는데 수혈을 얼마나 하고 잰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피가 나가지고 5.4까지 갔다. 뭐 실제로는 수혈하기 전에 더 나왔으면은 뭐 3, 4 이랬으면은 진짜 근데 거의 사실 이게 약간 아티팩트가 있을 거야. 우리가 수액을 주니까 그럴 수 조금 있죠. 희석돼서 나오긴 하는데 네. 여기서 체열을 하는데 급하니까 뭐 수액도 짜고 존나 막 짤 거 아니야, 하면서 막. 그리고 뭐 수혈도 하고 하면서 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래도 5.4. 굉장히 안 좋았다. 뭐 처음에 이니셜이 5.4였을 수도 있고 혈소판도 원래 한 15만 이상이 정상인데 지금 5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혈소판이 왜 이렇게 떨어졌냐? 일단 갑자기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 혈소판들이 피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확 가요. 그럼 거기서 소모가 돼버려. 얘네가 이 엄청난 혈소판들이 소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피가 이렇게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응고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갈 수도 있어요. 네, 다른 데는 이제 혈소판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혈소판도 낮고 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걸 이렇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동산에서 갑자기 길을 모르겠는 거야. 놀란다, 그치? 매일 다니던 길이. 매일 다니던 길 농가부터 몰라. 다니던 길. 근데 크리티컬하다. 갑자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기억이 안 나고. 답답하겠다, 그치? 길도 기억 안 나고 막. 가족들 다 일어났네? 오토가 떨어졌네. 더 떨어졌네. 일어났어? 지금 목소리가 왜 이제 그래? 사실 밤중에 깨는 것도 어딘가 갈라 그랬잖아. 골이 왜 화장실 아파? 가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어. 새벽에 침대에서 내려오다 넘어졌어. 지금 잠깐 보시면은 기억력이 좀 감퇴됐고 일어나려다가 넘어지고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왔죠. 여기 이렇게 음. 하이드로세팔루스가 좀 있어 보이시네. 하이드로세팔루스? CSF 순환이 좀 안 돼서 여기 뇌실 주변으로 인터스티셜 이데마가 있어 보여. 어머니 요즘 자주 깜빡깜빡 하시고 다리 힘 빠져서 주저앉거나 하는 증상 없었어? 그러고 보니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좀 많아지시긴 하셨어. 얼마 전에 가장 예뻐하는 조카 결혼식도 깜빡하시고 걸음걸이도 조금 불안정했던 것 같고. 어젯밤에 넘어지신 것도
아마 다리에 힘이 없으셔서 그러신 것 같아. 입원하시고 이따 오후에 럼바 드레인 해서 CSF 좀 빼보자. 오히려 수두증이면은 다행일 수도 있는 거죠. 수두증의 원인이 뭔지 알 수 없잖아. 그거는 뭐 저도 신경외과가 아니어서 이게 모르겠는데. 뭐 빠져나가야 되는 데가 뭐 종양이 생겨서 막혔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워크업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정상내압 수두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이 물만 빼주면은 이게 또 좋아지거든요. 보신 것처럼 원래 우리 뇌에는 뇌척수액이라는 게 흘러요. 뇌랑 척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뇌실이라는 게 실제로 있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물이 들어있는 건데 얘네가 갑자기 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순환이 안 돼가지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커진 이게 뇌실이 이게 우리 몸의 전두엽 쪽이랑 눌러요. 전두엽도 눌리고 운동섬유도 눌리고 대소변을 이렇게 관장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누르면서 아까도 그래서 밤에 소변이 네, 마려워. 이런 뭐 양효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운동섬유 쪽도 눌리니까 뭐 다리 쪽 근육 같은 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균형 같은 게 잘 안 잡히니까 좀 뒤뚱뒤뚱 걷게 되는 그런 게 생기고 앞쪽에 눌리면서 인지장애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기형장애 생길 수가 있고 이런 증상들이랑은 굉장히 좀 잘 맞게 설정을 한 것 같아요. 오히려 수두증이면은 그래도 이 뇌축수액을 굉장히 좀 많이 빼봐요. 그래가지고 뇌축수액을 뺀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교정이 되면은 모터가 되게 좋아져요. 완전히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그래도 불행 중 진짜 다행이라고 할 수 있죠. 다행이네. 그리고 소아외과 의사가 놓쳤다는 것도 또 기가 막혀요. 왜냐면 놓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자기 질환 아니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유념이 잘 보지 않고 저는 지금 실제로 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겠어. 사진 보면서 부었다 그랬는데도 모르겠어요. 진실이 보여주면 바로 알 거야. 아 진실은 알겠지. 네. 너 어머님한테 이상한 거 못 느꼈었어? 외래 오셨는데 레스팅 트레머랑 브라디카이네시아가 살짝 있으셔서 여기가 파킨슨 파킨슨이네. 의심하에 파킨슨 패시티까지 찍으셨는데 맞는 것 같아. 어머님 뵙자마자 바로 알겠던데. 마침 파킨슨 패시티 예약해놓은 환자분 한 분이 안 오셔서 혹시 몰라 찍어봤는데 도파민 트랜스포터가 줄어 있었어. 넌 몰랐어? 엘도파 처방해드렸고 다음 LN은 2주 뒤로 잡아드렸어. 여보세요? 송아야. 최송아 쌤이 이게 너무 죄책감이 들 것 같아요. 그쵸. 부모님에 대한.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두경보암 교수님 아내분이 두경보암인데 몰랐던 경우도 있고 이제 치과 치료 계속 다니는데 몰랐던 거지. 그러다가 이제 뭐 아무리 다녀도 안 낫는다는 건 또 도대체 뭐해? 봤더니 암이었던 거예요. 그게 암이었던 거야. 자기 가족이 아프거나 병에 걸리면은 슬프고 힘들잖아. 근데 심지어 자기가 의사거나 그러면은 이 죄책감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왜 이거 몰랐지? 네. 내가 왜 이걸 안 챙겨드렸을까? 제가 알고 있던 동생도 그 친구는 가정의학과였는데 어머님이 자궁경부암 말기로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사실 이 자궁경부암도 다들 알다시피 조기 검진이 가능한 암인데 어머님이 그걸 안 받으신다는 걸 몰랐던 거야. 그때 막 레지던트고 이랬으니까 예약을 잡아드리거나 그러지 않았고 당연히 부모님은 건강하실 거라 생각했고 증상도 말 안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되면은 모든 가족들이 힘들겠지만 거기에 뭔가 내가 그때 엄마를 검진 받게 했더라면 그 말했던 증상이 그 말이었다는 걸 내가 캐치했다면이라는 자책감과 어떤 그런 걸 굉장히 곱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좀 말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최송화 쌤도 엄마한테 너무 미안할 것 같아 지금. 그쵸. 너무 미안할 것 같아. 추민아 선생님 위경련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거 선생님, 전공이 좀- 단톡방에 올려야 되는데 응. 오비지아의 전체 톡방에 올렸어요. 교수님들 다 들어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난 이런 그래서? 거는 뭐 얼마든지. 교수님 들어오셨어요? 아니요. 몸조리 잘하라는 통만 주말이잖아요. 딱 한 분 오셨습니다. 그래. 야. 누구? 양석형 야, 교수님. 홍도가 연결해 준 거야 이거는. 아 홍도가 잘했네. 홈런 쳤네. 홍도가 출사한테 미안했던 거 여기서 갚았네. 그래서 갚았네. 야 그동안 이 정도 한 건이면은 야 그동안에 그런 미안했던 거 다 한 방에 찢는다. 선생님, 홍도 잘하네. 희수 선생님, 환각이요. 양석형이 올 리가 없다 생각을 한 거지. 저 헛게 보여요. 겨울이. 장겨울 선생, 네 언니. 어디 불편해요? 침대도 세워줘요? 옆에 누구야? 옆에
좋아한다니까. 혹시- 연습병도 좋아하고. 교수님이세요? 어? 나야? 괜찮아? 지금은 안 아파? 이렇게 친절했나? 왜 울어? 왜 우는 거야? 왜 우는 거야? 교수님. 왜 그래? 왜 우는 거지? 왜 울어? 어? 너무 좋아서? 아파? 아파서 그래? 우는 거야? 당연히 부를까? 좋아서 우는 느낌이 아닌데. 아니요. 좋아서 그래요. 좋아서 울어? 우는 거 맞네. 부르지 마세요. 좋아서 우는 거야? 아, 양수병 왜 저렇게 좋아? 나는 이 세계관을 잘 모르겠어. 저렇게 그렇게 좋나? 교수들을 좋아하는 건가? 하여튼 홍도가 황권했네. 레지던트 쌤이 울 만큼 좋아할 일 했네. 그러니까 에이턴 홍도가 뒤집게 했네. 한 달 동안 계약하시고 에이턴. 마파에 뒤집게 했네. 야, 네, 하여튼- 사회생활 잘하네 형도. 하여튼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이번 8화에서는 홍도가 아마도 산부인과 A턴을 받지 A턴. 않았을까라는 이런 이제 추측을 해보면서 또 저희가 다음 또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 또 있으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